2016년 서울특별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한 이 영화를 보고 난 서울의 초라함과 빈곤함에 깜짝 놀랐다. 늘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한강변의 기적을 이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사실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여기는 잠실지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시가 집이 없는 시민들의 주택난 해결과 잠실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이래 이번에 1차분으로 13평형 1,500가구가 준공됐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한참 개발이 진행되던 1983년 우리 가족은 잠실로 이사를 왔다. 꿈에 그리던 아파트 생활은 기대와 너무 달랐고 얼마 안 가 부천의 2층 집이 그리웠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며 좋아하셨다. 적어도 중학교는 서울에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 아래 부천집 정원도 있고 그 넓고 높고 이런 집에서 살다가 잠실 아파트 적은 아파트로 오니까 처음에는 답답하기는 했어, 그지? 답답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교통이라든가, 그 경제적으로 난방비, 이런 게 절약이 되니까, 워낙 아빠 성격이나 내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성격이어서 그런가, 그때 아빠하고 나하고는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고, 어찌됐든 간에 서울에 올라와서 자리를, 잘 잡자. 열심히 살아보자. 합격이다. 그 어머니가 무서워하잖아? 붙었냐? 아버지! 마부가 사법고시에 합격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이 장면. 우리 부모님도 이런 순간을 꿈꾸셨을 것이다. 하지만 난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심한 사춘기를 알았다. 그 시절 난 이 사회에 격차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격차를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준 건 영화였다. 나는 학교보다 극장에 가는 걸 좋아했고 결국 부모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서울로 이사온 보람이 없는 듯 했지만 아파트 재건축으로 상황이 역전되었다. 서울로 이사 온 지가 35년이 됐는데, 참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천에서 살았으면, 그지? 거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예. 여기 35년 된 거하고, 거기 부천에서 그대로 그 집 지키고 살았던 거하고, 10배 이상은 커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한 사람은 진짜 그 임대 아파트를 갔다네. 그걸 팔고, 임대 아파트를 갔는데, 지금까지도 그 임대료를 내면서, 그리고 한 사람은 또 금호동 그쪽으로 올라갔다 그러고, 처음에는 그렇게 땅을 치고 그 잠실 아파트 판 걸 후회를 했는데, 나중에 금아파트가 좀 한 10억까지는 갔었대나 봐.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진짜 벌어야, 그지, 한 달 한 달 수입을 가져와도 그 달 먹고 살기도 진짜 빠듯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돈 1,000 얼마 처음에 83년도에 투자해야 하고, 중간에 이제 돈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도, 이렇게 10억이 넘어 거의 20억이 가깝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
아이 이런 놈. 아니 춘삼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 아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말을 끌고 다니냔 말이야? 어? 저 차를 보란 말이야. 아 남바가 안 비느냔 말이야. 미안스럽습니다. 사장님. 자식 말 다 끌어먹은 줄 알아. 마부의 고된 삶 끝에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는 아파트 재개발이란 행운이 찾아왔다. 부모님에겐 잘된 일이지만 나에겐 서울에서 그나마 고향이라 여겼던 곳이 사라져 아쉽기만 하다. 내 추억이 담긴 장소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거대한 롯데타운으로 변해버렸다. 좀 더 다른 동네는 뭐 문방구가 계속 이 자리에 있었고 막 지금 문방구 아저씨랑도 친하고 이런 모습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은 그에 비해 잠실은 동네에 있는 그런 문구점이나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가치가 있다고 할까요? 책에 대부분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장점부터 말씀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잠실에서 걸어 다닐 때 항상 롯데가 실내 경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밖에서 춥거나 비를 맞거나 그럴 일이 조금 적다는 거죠. 단점은 그에 비해서 밖에서 걸었을 때 바라보는 경관들이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아파트밖에 없는 약간 삭막한 스카이라인을 가진 동네인데 거기다가 이제 대기업이 높은 건물과 이런 몰을 지으면서 조금 더 사람을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디자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좀 너무 기하학적이고 근데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석촌호수가 있는 모습들이 밖에서부터 보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다 몰로 이미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게 제일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좀 더 이 도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한 시민을 만났다. 북한을 떠나 서울에 정착한 지 12년이 된 그분에게 물어보았다. 간판이 너무 많아요. 영업이 종료돼도 불은 항상 켜 있고 이런 것도 보면 전기가 아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건물이라는 게 이게 뷰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럽에 많이 가는 이유도 사실은 옛날 막 100년, 200년 전 세운 건물들을 보고 사진 찍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건물들은 간판이 너무 많아서 창문을 다 가리고 이렇게 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울은 다이나믹한 곳이죠. 굉장히 아파트 자체가 높고 일단 밤이 환하니까 북한은 일단 전기사정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밤 한 8시 되면 다들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놀다가 자거나 하는데 이제 서울은 이제 진짜 개인의 삶은 이제 8시 이후로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하죠. 삶의 그 라이프 서클 자체가 굉장히 좀 급한 것 같아요. 바쁜 거 없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뛰면 나도 뛰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좋은 면이 있으면 당연히 나쁜 면이 있고 또 명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이제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아직은 많은 곳곳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살던 곳은 그 마을이잖아요. 마을이니까 거기는 모든 게 공유된다는 게 재산을 공유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누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그거는 이제 조사하고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서로 친숙한 거예요. 이웃과 옆집 가서 밥 먹고 옆집의 점심밥 메뉴가 뭔지도 사실 알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만큼 옆집과 소통이 이웃과 소통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하죠. 이거를 옆집의 문을 두드리는 게 두드리지 않는 게 이제 배려인 사회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죠. 네, 공동체적이지 못하다. 왜냐면 북한 사람들 대부분 저 같은 탈북민들은 대부분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너무 공허함이 있는 거죠. 왜냐면 가뜩이나 혼자 왔는데 아무도 채워주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때때로 공허함을 느낀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삐 살아가는 것일까? 또 서울은 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일까? 난 이번 작업을 위해 앨범을 보다가 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가 못 해본 거를 너희들한테는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생활전선에서 그렇게 진짜 시간 맞춰서 졸업식 날 가는 거 어려웠고 여건이.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들. 만약 그 순간을 함께했더라면 이 앨범엔 어떤 사진이 꽂혀 있었을까?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듯 개발을 거듭해온 이 도시가 조금만 과거를 기억해왔더라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나는 공허함을 느낄 때마다 이곳을 걷는다. 다정한 커플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하고 포스트잇을 잘 보고 그 글을 본 다음에 입에 댔다가 거리의 예술가들을 보면서 창작 욕구를 느끼기도 한다. 이렇게 공허함은 또 다른 가능성일지 모른다.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이제 박원순 시장님으로 바뀌면서 도시재생이 굉장히 유행을 타고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사실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재개발을 했어도 안 좋은 점도 많았겠지만 또 도시재생만 한다고 해서 좋아만 진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도시재생의 총 목적은 주민들이 더 나아가는 삶의 질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 그냥 중간에서 건물만 짓고, 그러니까 뭐 좀 돈 좀 매입해가지고 무슨 기념관 짓고, 약간 스토리텔링만 이어나가려는 보여주기식의 도시재생이 아직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서울의 모습은 디테일이 좀 더 많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한 5분의 1, 1,000만이 넘는다고 하죠. 1,000만이 다 서울에 밀집해 살고 있잖아요. 서울이 그만큼 사람마저도 촘촘한데 빌딩마저도 촘촘해요. 서울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넓어져야 된다는 거는 이 빌딩들이 그만 섰으면 좋겠다.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파트에 살지언정 문 열고 조금 한 5분만 나가도 좀 공원이 좀 있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장님 너무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사회생활이 아닐까요? 치료비는 없을 망정 말까지 파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이 부당한 삶의 모습이 여전히 계속되는 2018년의 오늘. 난 서울이 좀 더 격차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서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제부턴 천천히 가면서 충만한 행복을 느껴보자고.